반갑습니다. 아까 전에는 전 시간에는 컴퓨터 전국 수산물 품질관리사 해 하려고 하는 방법을 적었고, 이번에는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품사 공부를 1차, 2차와 대비를 해서 10분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책을 봐도 상관이 없는데 이 2차 수산물 품질관리사 2차는 미리 봐가지고 오픈북을 하더라도 답을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거는 그 2차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은색으로 써야 됩니다. 파란색 안 됩니다. 올해부터, 작년부터. 연습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이나 쓴 사람들이 있으면은 1차 한 2, 3개월, 2차 2, 3개월 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이 쓰는 게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와 아닌 그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는 사항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 11일 날 그 1차 문제가 나올 겁니다. 1차 문제가 근데 기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기출 문제가 나오더라도 하지만 저는 생각이 뭐냐면은 수분사 1차를 공부할 때 수험서에 관계되는 어떤 책을 사도 됩니다. 수험서 1차 책 하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수험서 하나 이승을 해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기출문제가 우리 수분사 관계되는 분 29명에서 33명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셔봤는데 33명이 공주를 합니다. 대구의 지부장인 링크골의 김동현 형님하고 남조아씨가 같이 내고 저하고 이렇게 해갖고 나머지 분들 감소를 해가지고 33분이 기출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얘는 1차 3회를 기출문제 합니다. 그런데 수분사라는 것은 1차와 1차 객관식과 2차 객관식이 중복되는 부분이 70%가 이상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이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출문제가 페이지는 350페이지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포지라든지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요번 2018년 3월 20일경에 나올 겁니다. 다음 스터디 오프라인 할 때부터는 이 책을 살 거고, 이 책은 인터넷이라든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1차든 2차든 개념만 알면은 70%가 공통이기 때문에 이 70%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1차 문제에서는 수하고 품질관리가 가락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수품사에서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도 핵심이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와 또 2차를 고민할 때는 수산물 법령이죠. 법령하고 원산지법이라든지 유통법이라든지 이것들이 핵심입니다. 같이. 수하고 품질관리가 1, 2차 30%를 된다 그러면은 법령에 대해서 33%가 이상이 됩니다. 1차, 2차 공통입니다. 나머지 얘가 63%잖아요. 나머지 37%가 유통법이라든지 수산 일반이라든지 갱년 같은 부로 타이틀을 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처음 공부할 때는 얘가 약합니다. 법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만 결국은 2차 쓸 때도 얘가 당당히 결정하는 데 여기입니다. 여기는 출제 교수들이 어렵게 내면은 못 맞춥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출 점수는 여기입니다. 30%가 했기 때문에 30%를 틀리도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품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기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30%에서 30% 이상만 공부를 더 하시면은 충분한 1차, 2차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통과목이 70% 선이니까 시간 있을 때 3월, 4월, 5월은
공통 과목 위주로 70%를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날 때 서술형 쓰는 걸 연습을 하십시오. 시험은 나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시험입니다. 상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 연습을 차분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특징을 얘기를 하면은 60%에서 93%까지가 수분입니다. 물입니다. 외로입니다. 외로. 그러면 결국은 특징이 뭐냐면은 부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패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부패가 쉽게 되기 때문에 저장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산물을 고기 그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공을 해야만이 국가에 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능식품, 가공 기능식품이라는 어떤 수산물의 기능식품이 중요하게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과 기능식품을 함으로해서 국가의 부를 VAT를 창조합니다. 앞으로 수산물 우리나라에서 돈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비전의 수산물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공식품, 기능식품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가공과 저장과 부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하고 품질관리, 그러니까 전처리라는 겁니다. 후 처리입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확하고 나서 이게 핵심이고, 우찌시 가면은 수확 전후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껄끄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1. 수확을 잡으면, 고기를 잡으면 살았습니다. 생사가 됩니다. 생사 다음에 하면은 해당 작용이 됩니다. 해당 작용 다음에는 사후경직이 옵니다. 사후경직 또는 사후강직이라도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직됐다가 풀립니다. 해경입니다. 해경 후에는 자기 소화라고 스스로 자기 몸을 벗어납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근육, 단백질 근육을 분해를 시킵니다. 자기 소화를 합니다. 자기 소화 단계는 마지막으로 부패가 갑니다. 이 선에서 각각 특징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차든 2차든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화의 사이에서 들어가는 것이, 자기 소화를 개입하는 것이 바로 식품입니다. 물론 식혜라든지 젓갈입니다. 젓갈 등입니다. 그리고 사후경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해경은 사후경제가 가장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후경제가. 그리고 자기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기소화를 이리저리 개입하는 것은 소금이 가장 중요하고 연장법을 여기서 들어갑니다. 개입을 하는 건 지금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1차는 해당 자궁 ATP가 증가하고 젖산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1차, 2차는 공이 다 들어옵니다. 부패를 방지해야 수산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한쪽에 깊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을 해가지고 식품을 기능식 식품을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통조림을 예를 듭니다. 통조림을 예를 들면 빼와 먹지 않은 것은 버립니다. 이게 살쟁이랍니다. 살쟁이 후에는 공기와 접촉을 막습니다. 탈기랍니다. 공기를. 탈기를 막고 나서 밀봉을 하죠. 탈기와 밀봉은 거의 같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살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을 합니다. 이 순수가 들어갑니다.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판매를 하든지 이동을 시키겠죠. 그래서 탈기라는 것은 수산물이 60% 이상의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와 차단해야 썩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막으면서 진공 상태에서 밀봉을 합니다. 그래야 세균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균 얘기를 했습니다. 세균들이 사멸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살아남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보툴리스군입니다.
리누스라고 합니다. 고기는. 얘는 살아남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살구를 시킬 때 과학으로 시키면 120도 이상이 돼야 얘가 죽는답니다. 살군의 포인트는 보톨리스군을 죽이는 겁니다. 물론 독소행 쇠고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포장하고 유통을 합니다.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쇠고기하고 관계돼가지고 부패가 쉬우니까 온도입니다. 온도가 되면 고기를 잡고 나서 바로 냉장을 한다든지 냉동을 한다든지 이런 행태를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또 동결을 한다든지 그래야 냉장과 동결해야만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유지를 해야 국민의 안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성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올 때 안전성 문제를 하기 위해서 냉장, 냉동, 동결이라는 상태가 나오고 동결한 상태 같으면 다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동을 합니다. 해경이 아닙니다. 해동을 해가지고 가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공하는 조건 이런 형태가 들어갈 겁니다. 온도도 보면은 여러가지 온도들이 냉장, 냉동, 동결이지만 그 온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가 관계돼가지고 수산물에 대해서 가공하는 가공업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로 갈 때 이 가공업자한테는 중요한 거는 품질이죠. 품질에 관계돼서 만들 때는 국가에서 개입할 때는 중심 온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중심 온도가 18도라면은 고기 전체가 중심 온도가 18도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보관 온도입니다. 보관 온도가 18도란 말입니다.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기 전체가 중심 온도가 18도라는 거, 송곳을 찔러보면 그 안쪽에까지 중심 온도가 18도가 되지만 판매자는 보관 온도가 18도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보관 온도라는 것은 고기가 있으면 고기 전체의 이 주변의 온도가 18도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용어가 앞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산물품질관리사법에 따라서 106조 농수산물 법령 106조 2항에 따르면 수품사의 업무가 있습니다. 수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길 때 어떤 역할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간등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등 검사에서 오감입니다. 오감으로 못하는 것은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정밀 검사가 간등 검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포본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포본을 추출해가지고 또 역시 간등 검사나 정밀 검사를 합니다. 또 그전에는 서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면은 서류 검사로 합니다. 여기서 서류 검사가 작년에 17년도 기출이 나왔고 간등 검사가 올해 2차 문제 1차에서 또 16년도 2차, 17년도 3회 2차가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밀검사가 역시 15년도 한 문제가 나왔고 또 다른 데 연결 됩니다. 결국은 우리 포인트는 이겁니다. 15년 보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할 것이고 1차 과목은 유통입니다. 유통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을 시각을 좀 공부해야 되고 수산물 일반은 바다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삼면의 바다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운항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수하고 품질 관리는 수하고 품질 후 또는 전입니다. 전도 되고 후도 되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왜? 수산물은 60% 이상의 물이기 때문에 잘 썩습니다. 그래서 수하고 품질 관리와 하고 갱년과 일반과 수산 그리고 법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FTA 관계돼가지고 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구정이 가장 또 중요하게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담보가 되는 햅스가 중요합니다. 이 햅스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 법령 70조에서 언급됩니다. 70조에서 획세가 나오고, 또 하나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수산물을 하더라도 유통이력이라고 합니다. 1억 추적이력 관리를 합니다. 유통이력 관리를 해가지고 천일염 같은 것은 10자리, 기타는 13자리,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13자리인가 이렇게 코드가 비교됩니다. 이 코드를 딱 찍어보면은 얘가 어떤 과정에서 자꾸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국내에 살 수 있는 유통이력이고, 국내에 출생지가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원산지, 오리지널 오버 크리티컬 오버 오리지널이가 될 겁니다. 출생지입니다. 고기의, 그러니까 물건의 출생지를 따지는 건 원산지입니다. 얘는 국내의 거래고, 국외 거래고 국제 거래입니다. 유통이력. 그럼 결국은 지금 국제적인 어떤 시각에서 흐름을 다 잡았습니다. 안정성, 금리라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1차든 2차든 언급이 되는 문제입니다. 탭스 문제 1차에서 2문제, 3문제 나옵니다. 2차에 작년에 빠졌지만 빠진 게 이상한 문제입니다. 얘가 2차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통이력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원산지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등등 기본 문제가 노후되어 있고, 어려운 문제는 이쪽입니다. 어려운 문제 이쪽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틀리더라도 30문제 중에서 18문제에서 23문제만 맞추면은 점수가 됩니다. 수험생은 수험생 다우면 되니까 기본을 공부해가지고 적으려고 연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걸 먼저 구입해가지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궁금점 또 연락하시고. 감사합니다.